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에 대한 면역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통은 다른 고통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제가 미국에서 국제결혼한 분들을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50대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체격이 아주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하도 연약하여 센바람에 날릴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분의 소개로 미국 백인과 결혼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았는지 무척 피부도 희고 덩치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 남편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다른 백인 여자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버림받은 심정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초등학교 급식을 돕는 일을 하고 밤에는 동전 세탁소를 지키면서 지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에 대하여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용되어 얻어지는 것입니다. 전자는 외부인자인 항원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반응하며 특별한 기억작용은 없습니다. 후자는 처음 침입한 항원에 대해 기억할 수 있고 다시 침입할 때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효과적으로 외부인자인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천적으로 환경의 고통을 통해 강화됩니다. 한 번은 수용소 진료실에 12살 난 소년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소년은 수용소 안에서 발에 맞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맨발로 몇 시간이나 눈 위에서 차렷 자세로 서 있기도 했습니다. 맨발로 옥외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동료에게 부탁을 내서 들것에 실려 진료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시커멓게 썩다 남은 발가락들을 쪽지게로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했습니다. 속에서 역겨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와 있었던 환자들은 너무도 태연한 자세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고통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외부로부터 고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무척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 고통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 때로는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고 면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모든 고통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저 고통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 너의 고통을 알게 하십니다. 고통당한 나를 통해 고통당하는 너를 위로하게 만드십니다. 병으로 고통당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이혼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선잔을 마셔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통,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 고통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서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